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헌법 84조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각계 재판부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법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헌법 68조에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면 68조에는 왜 이런 말을 써놨겠냐 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과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반박했어요.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 당선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과 지위가 다르다.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재판 중지는 필요하다. 입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 중지한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을 정리해갖고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갖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갖고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또 재판장이 안 나오리란 법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할 일하는 판사들이 더 많다고 믿는다. 민주당도 그걸 두려워하니 권력형 위헌 입법으로 확인 사살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재판중지법 통과시키겠다라는 정성호 의원의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걸 두려워하니 권력형 위헌 입법으로 확인 사살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은 헌법 84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재판을 중지시키고 있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기존 입장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어제 저희 페이스북에서 박수현 의원님 입장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으로 확실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시켜야 된다는 게 보완돼야 한다라는 박수현 의원님 입장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정성호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이 두 분에 대한 재반박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권력형 입법 확인 사살이다 라고 다시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는 이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또 엄청난 공방들이 서로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체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를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주권자의 선택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입법 미비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상태에서도 국민들이 정보를 알고 판단을 했다면 이 해석은 주권자의 선택으로 해석을 해서 임기 5년 동안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 임기 보장 이런 측면에서 국가가 얻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 문제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 미국 예를 이태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명확했잖아요. 유죄유대 임기 중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임기가 끝나면 이것은 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우리도 그런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는 제가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국민이 합의해서 선출한 것인데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공방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은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다수당이 입법 독주한다는 비판을 받도록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합의된 건데. 다만 이런 비판이 이제 앞으로 국민이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건 논외로 하고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임기 중에 입법을 명확히 해서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이것을 어떤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문제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이 12일 날 예정이 돼 있던 그런 본회의를 지금 연기를 하며 처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전체의 틀 속에서 차분하게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으로, 주권자의 선택으로 이 문제는 권위 있게 임기 5년의 안정적 보장은 결론이 난 문제이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굳이 본인의 법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표 몇 표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민주당이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김민석 총리와 2023년 2월 과거 대정부 질문 때 오고 갔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도 하고요. 예.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결국 이 발언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올리면서 이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정부를 향하고 있는데, 표를 몇 표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죄를 묻지 않으면, 즉 뭐 재판을 멈추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많은 말이고요. 그런데 그 법률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법이 정치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정치가 법 위에서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가 법률가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아무리 해석론적으로 그 법제처에 그 헌법주석서에 소추는 기소다, 저 같은 사람들이 백날 이야기해봤자 여기 박수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쭉 모여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해버리면요, 저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간 요즘 좀 무기력하세요? 뭐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 약간 좀 무기력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뭐 저야 뭐 제가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나 변호사나 그런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맞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49%가 넘는 지지율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뽑았을 때 이런 하자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재판 연기에 관련해서 서울 고법 앞에서 의총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법원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재판부가 자의적 판단대로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비판의 발언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모습 보이고요.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강하게 국민의힘이 현장 의총을 지금 법원 앞에서 항의성으로 갖고 있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게 저 지금 화면에 등장한 국회의원님들 중에 그 패스트트랙 재판 지금 6년째 1심 안 받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그냥 국회의원에 불과한 본인들의 재판 연기가 어떤 게 국익에 더 중대합니까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꼭 그걸 가지고 좀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태규 전 의원님 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를 안 하고 밖에서 들어보니까 정치인이 하는 소리는 국민들이 모두 소음처럼 여기시더라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도 저런 때가 있겠고 다 있습니다만 저런 설득력 없는 저런 말씀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든 정치의 신뢰가 사실은 국민 앞에 떨어지는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문제를 가지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갑자기 저희가 저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또 뭐 패스트트랙 사건과 패스트트랙은 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연루가 된 거고 이 대북 송금은 다르니까요.